미국은 실질적으로 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인문고전을 읽지 않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드하라입니다. 이 책은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준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께 가장 많이 소개해드린 책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혹 독서를 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 왜 내가 독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혹은 고전 인문을 읽고 싶은데 마냥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리고 특히 자녀 교육의 독서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호평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비판하는 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화의 오류, 논리의 비약, 인문학 만능론, 다소 억지 주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어떤 책을 읽던 간에 그 책을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한다는 자세보다는 좀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독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자신만의 독서법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자 소개를 먼저 하고 본격적인 책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분당 서현초등학교 재직했을 당시 고학년 학생들에게 인문고전을 주 4회 30분씩 고전 읽기를 3년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플라톤의 파이돈, 장자의 장자, 손자의 손자병법 등을 읽혔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이해나 하겠냐고 학부모들이 좀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된다는 것을 보고 나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줄어들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를 꿈꾸던 이지성 작가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 출간이 되고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작가는 꿈의 공식인 R&VD, Realization equals vivid plus dream, 즉 생생하게 꿈을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공식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선물한 책이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요. 무려 250만 독자가 선택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이어 리딩으로 리드하라가 2010년 출간된 이래 60만 명에 이르는 독자가 읽었고, 그의 대표작으로 생각하는 인문학 1독, 2독 등이 있습니다. 교육 및 자기개발, 인문고전 독서에 관련한 책을 주로 집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주요 저서는 미국,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번역이 돼서 출간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아마존에 들어가서 이지성 작가의 책 제목이 어떤 식으로 번역이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영어로 번역된 책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판매한 적이 있다면 절판 표기라도 되어 있을 텐데 이건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생각해보니 번역 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번뜩 드네요. 아직 판매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굳이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이 책을 만나보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이고, 또 더불어 이미 만나보신 적이 있지만 실제 인문고전 읽기를 얼마나 실천을 했는지에 대해 중간 점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각성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살펴보았고요. 함께 인문고전 책 읽기를 실천하지 않은 메시지를 담고 싶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독서뿐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 그리고 교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책은 크게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인문고전 독서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장은 실제 이지성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인문고전 독서를 했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설명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6장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쓴 천재들이 인문고전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아인슈타인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년 시절엔 지진화에 좀 더 가까운 삶을 살던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는지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요.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니 그는 인문고전을 즐겼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말고도 고대에서 전 근대까지 많은 인물들의 예시를 들면서 성공한 혹은 유명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니 인문고전을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고전을 독서하는 것이 평범한 두뇌를 깨쳐 천재가 될 수도 있고,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독자들의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인문고전을 읽어서 나는 천재가 돼야지, 또는 부와 명예를 얻어야지,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다소 불편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독서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책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에는 크게 반박을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부와 명예를 위해서 꼭 인문고전을 읽읍시다, 이런 말을 전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점점 그쪽으로 흐르는 기운을 다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독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인문고전을 읽고 사색하고 깨달음을 얻자, 더 나아가 사랑을 나누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세상에는 두 가지 책의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전과 비고전. 고전은 짧게는 100년에서 200년, 길게는 1000년에서 2000년 이상 살아남을 책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천재들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우리가 앞으로 10년간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매일 2시간씩 개인 지도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상상만 해보자면 어쩌면 평범한 생각밖에 할 줄 모르던 분해가 천재적인 사고를 하는 경험을 혹은 근접하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죠.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책의 종류를 너무 흑백논리처럼 두 종류로만 나누기가 참 애매하다는 거죠. 이 부분도 그냥 세상에는 좋은 책이 너무나도 많고 책은 유익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매개체인데 인문고전을 읽어봤더니 참 좋더라 라고 둥글둥글하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를 쓴 마이크 샌달 교수는 Political Philosophy, 정치 철학 서적을 즐겨 읽는다며 많은 독자들에게 권해주고 싶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책 읽기를 통해 두뇌의 변화, 둔재에서 영재로, 영재에서 천재로 이런 변화를 하겠어, 이런 의도보다는 생각할 줄 아는, 사색을 즐길 줄 알고 옛 선조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하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게끔 독서하는 행위에 대해 자극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독서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인문고전을 읽지 않는 걸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인문고전은 그냥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하고 그냥 잘 읽어도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어쩌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 어떻게 인문고전을 습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독서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독서를 많이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이 책이 좋은 점 3가지를 꼽으라면요.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인문고전을 읽어야 되는지에 한 다양한 사례가 있어서 충분히 설득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보 인문학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저처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어떤 책들을 몇 학년쯤에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지 자세하게 추천하는 목록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인문고전을 읽히기보다는 대략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조금씩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하고요. 인문고전 읽히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이건 아이와 함께 상의를 하며 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대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해서 좋았습니다. 인문고전 독서 교육 방법론에 대해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통독하라, 둘째는 정독하라, 셋째는 필사하라, 넷째는 자기만의 의견을 갖게 하라, 다섯 번째는 인문고전 연구가와 토론을 시켜라 입니다. 실제 인문고전 연구가를 어디서 만나서 같이 토론을 하겠습니까? 제 나름의 해석을 해보자면 같은 책을 읽고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형성해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책 읽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
혹은 자녀에게 인문고전을 소개를 시켜주는 부모라면 같이 동일한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살짝 가미를 하자면 저는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어 수업을 들을 때 미국은 실질적으로 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선생님이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논문, 에세이를 숙제로 정말 많이 썼어야 됐어요. 숙제 주제를 정해준 적도 있지만 주제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얘기즉슨 스스로 알아내서 스스로 하고 싶은 얘기의 요점을 찾아내서 자기의 생각을 썰을 푸는 거죠. 또 어떤 시간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을 디베이트를 시켜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의견 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점들을 많이 접해서 되게 유익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적이 오지선다형 이런 시험이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에세이, 그리고 발표 참여 점수가 포함돼서 영어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인문고전 책 읽기에 풍덩 빠져보고 싶다는 설득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을 통해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되는지, 특히 인문고전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관심 표현해 주시면 더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